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한 다음에 그걸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수상, 멕시코 대통령하고 통화한 통화 전체가 유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전체 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강경화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사태가 벌어졌으면 장관은 들어오면서 정말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 그 와중에 이제 터진 게 바로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논란입니다. 민주당이 일단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의원직 제명과 출당 조치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이 정말 국가 기밀에 대한 걸 유출했는지, 물론 일단 그 본질부터 논쟁이 있습니다. 성격 규정을 물론 논쟁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두둔을 하는 것, 특히 이제 두둔을 하면서 이것을 뭐 공익제보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뭐 문재인 정부가 구걸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정부나 여당도 이 문제를 불필요하게 계속 키워가는 모습들이 첫 번째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동안 한미 정상 간에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하는 브리핑하고 우리 청와대가 하는 브리핑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완벽한 비핵화를 위해서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선 과정에서 뭔가 이제 강효상 의원이 적절하지 않게 얻은 정보. 근데 사실은 정보로서의 가치는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떻든 강효상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적절치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고 정부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키워가면 그 키워가는 것이 정말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 여당 측에서 불필요하게 논란을 키우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들어왔다고 하는 첫 번째 유출하신 분은 분명하게 현행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엄정 중계를 받아야 되고 사법적 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강효상 의원이 그것을 폭로인지 뭐 누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라고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가기밀 누설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례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주로 권위주의 정부가 좌익사업분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법이 대표적인 이 형법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정말 정보로서 꼭 지켜져야 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민주당이 고발을 했지만 그 고발을 했으면 사실 요즘 분위기에서는 검찰이 기소하겠죠. 근데 법정에 가서 이게 실제로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문제를 키워가는 게 물론 정부 여당도 있겠지만은 한국당도 그에 못지않은 게 자꾸 또 이제 본인들의 그 문제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 그 발언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건데 그걸 가지고 또 거기다 연결시켜서 이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이전까지 한국당이 보여줬던 망언이라든가 막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건 국가 기밀을 누설한 건데 왜 이걸 국가 기밀 1급, 2급, 3급을 분류를 해놨겠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그런 정도 별 내용도 없던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요. 또 김숙 유엔 대사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또 천영호 이명박 정부 때 자신들 정권 때 외교안보수석을 했던 분조차도 사법 처리까지 해야 된다고 출당 조치를 하라고 그럴 정도니까 우리들이 느끼는 거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는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당에 소속된 외통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외통위원장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 뭐 막말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서 좀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뭐 공익제보라든지 무슨 뭐 알 권리라든지 굉장히 유치한 말장난 일관하는데 정말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한국당에서 그런 사후 조치를 해야 되지 계속해서 정청래 의원 끌어들여가지고 정청래 의원 것도 제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방송 녹화 전날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한 걸 가지고 인용을 해서 한 거고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방송 나가다 보니까 좀 과시를 좀 하고 싶었겠죠. 예. 내가 정부에 이만큼 접근해 있고 나 그만큼 현 정부에서 좀 잘 나간다. 이거 보여주기 한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경광부회로 끌어들여서 걸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로 데이터, 온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몇 이렇게 말하다 가지는 좀 보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대통령과의 정상 간의 대화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한 다음에 그걸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수상, 멕시코 대통령하고 통화한 통화 전체가 유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강효상 의원이 얘기한 그 내용이 정말 국익에 반하는 것인가라는 거하고 관련해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김숙 씨라든지 반기문 뭐 전 총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외교 공무원 그것도 고위급의 공사가 그것을 유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 5월 7일 날 대통령 통화가 있었고 5월 9일 날 발표한 내용은 우리가 정상회담을 요청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들렸다가 우리 대통령을 만나주기를 바랬는데 안 됐다더라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기자들도 다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사가 별로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날 당일 몇몇 언론만 보도됐고 보도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5월 22일 날 청와대가 외교부가 같이 감찰을 해서 그 K공사라는 분이 유출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대적인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효상 의원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후에 법적으로 충분히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 그건 그대로 놔둬두시고 과연 이 문제를 계속 키우는 것이 국익에 계속 여당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한미 간에 있어서 정보교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왜 키워가냔 말이에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청래 전 의원 사안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청래 전 의원 사안은 제가 보기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정청래 의원 고발할 것 같아요. 고발할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스스로 한 얘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로데이터냐, 로데이터를 받아봤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물어보니까 녹음이 아니고 녹취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통상 녹취록이라고 한다면 전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전문을 안 가졌을 수도 있고 가졌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건 이제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면 당신이 핸드폰에 다운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녹취 파일을 받았다는 건지 이 문제인데 본인은 뭐 자기가 문학적 상상력에다가 거기다가 뭐 양념 소금을 넣어가지고 했다고 봐서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제자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이미 뭐 6월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방한 일정이 좀 논의 중인데 우리 미국 대사관하고 이미 미국 관료들이 대화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방문하려면 사전 조율도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게 조기에 마무리하는 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우리 사회에 아주 뿌리 깊은 연고주의, 고등학교 이게 동문회 정도로 인식을 한 거지 적어도 이분이 3급 부의사관이면 공직생활 20년 하신 분이란 말이죠. 공무원 1년짜리만 돼도 국가기밀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 기본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걸 정치인한테 줬을 때 어떻게 활용될 거라는 걸 뻔히 보이는데 그걸 했다는 걸 볼 때 외교부 공무원들 지금 이미 여러 차례 누적이 됐었는데 이런 외교부의 기강회의를 좀 바로잡는 계기로 좀 잡아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 문제 이게 무슨 군기 잡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일들을 자꾸 잡음을 만들게 되면은 본질은 왜곡되고 다른 데서 불이 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기밀 엄수를 요구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되겠고 뭐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조윤재 그 주미대사죠. 그분들도 저는 어쨌든 약간의 그 공동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는가. 그 하급자한테만 떠넘길 일이 아니고 이미 뭐 하임리 법칙이라고 1대 29대 300 그래가지고 큰 사건 일어날 때는 한 29가지 정도의 작은 일들이 좀 있었고 선행돼 있었고 또 그 전에 300가지 어떤 조짐이 있었다는 건데 좀 과장했지 모르지만 외교부 팀 이미 여러 차례 태극기가 구겨졌다든지 그렇지. 무슨 뭐 발칸을 뭐 발틱으로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기강을 좀 잡아서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좀 하는 계기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저렇게 입국하는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의도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미 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어떻든 전체 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강경화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사태가 벌어졌으면 장관은 들어오면서 정말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 이게 우리가 이제 똑같이 장관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외교장관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 가면 거의 국가 수반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셔야죠.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강경화 장관이나 조윤재 대사의 문제는 이번 사안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이번 사안이 불거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지난번에 그 강효상 의원이 북미 회담 있을 때 여당 의원도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야당에서 먼저 회담 발표가 있기 전에 기류가 안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강경화 장관도 마찬가지고 조윤재 대사도 마찬가지고 일정 정도 북미 대담이 합의를 보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청와대가 그날 합의문이 발표가 되면은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리고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미국의 기류를 모르고 대한민국의 외교를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31일이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 행사 또 국회 일정, 뭐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발언 내용, 뭐 사이다 발언도 뭐 여러 가지 국민들부터 관심을 좀 받았었고요. 과연 이후 행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편집인 그 협회 토론회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당으로 돌아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자신이 당과 청와대 일원이기 때문에 뭐 심부름꾼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 아마 언중에 다 포함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총선도 본인의 선택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큰 흐름 차원에서 저는 선택할 거라 보고요. 뭐 어쨌든 본인이 이제 대선 주자의 반열에 어쨌든 여론조사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총선은 전 나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출마한다는 거죠? 그렇죠. 감독이 아니라 선수로요? 예. 국민들이 이제 자꾸 뭐 사이다 발언, 뭐 깨알매 뭐 이런데 아주 지엽적인 데다가 그 천착할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우리 국가 운영을 위한 철학과 해안과 통찰력이 있는지 그런 큰 그림에서 어떤 인물평을 해야지 어떤 뭐 발언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뭐 들뜨고 이랬을 때는 정말 국가 운영에 필요한 품격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정말로 저분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분인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당 내 뭐 선호도는 조사람이 일단 1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국민적 지지도 좋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이 의미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 총선의 승패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에 집중을 하겠다, 올인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직접 출마를 하시든 선대위원장으로 나가시든 총선 참 전에 복귀하시는 건 불가피한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예. 우리 청와대가 지금 청와대 내부에 사실은 쓴소리하고 직언하는 참모가 없잖아요. 그나마 지금 이낙연 총리가 최근 경제 문제 같은 경우도 실상이 좀 다른 것 같더라라고 쓴소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정말 뭐 대한민국의 책임 총리라는 건 없습니다만 어떻든 이 국정이 지금 잘못 가는 문제에 있어서 좀 제대로 쓴소리를 좀 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역할을 좀 하시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